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까지 하려면 이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추경호 의원의 뭐 휴대폰에서 다른 뭐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복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설령 그런 게 없고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그대로만 해서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제 실질 심사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조금 방어권을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 아마 재판으로 가서 그 혐의 유무를 가리게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중대 범죄라고 좀 봐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법원의 최종 판단 말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완전히 내란 중에 의무종사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야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게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쎄요 도주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겠습니다만 전 증거인멸이라든지 중대범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겸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0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직접 영상 보셨죠? 지금 보면 추경호 의원 이건 보수 명맥을 좀 끊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이 추경호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쭉 퇴장하고 나가는데 퇴장하고 나가면서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그리고 뒤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같이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적 의원 180명 그중에 가결 172, 부결 찬성 172, 반대 넷 그리고 기권둘 무효표 둘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다 퇴장을 했는데 근데 반대표 기권 무효가 나왔어요. 지금 반대표가 일단 4명, 기권 둘, 무효 둘, 한 8명 정도는 찬성이 아닌 표를 던졌다라는 건데 개혁신당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개혁신당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소속 의원 3명 중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또 없다라고 오늘 또 조간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혁신당, 개혁신당, 민주당, 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정도에서 반대 넷에 기권둘, 무효둘 8명의 어떻게 보면 이탈표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누가 반대한 걸까요?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나 뭐 군소 정당, 네. 군소 위성 여당 뭐 이쪽에서 좀 나온 거 아닌가? 개혁신당은 안 던졌다 그러거든요. 안 던졌다 그러니까 뭐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온 거 아닌가? 뭐 부결이 4표, 기권이 2표, 무효 2표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의원이 그 내란 뭐 공조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임박했는데 네. 이게 그때 부결된 거 아니거든요.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민의힘이 가세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면책특권 문제도 있고 그거를 내란 공조로 하는 게 그게 맞느냐 뭐 이런 동정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역대 그 체포 동의안 투표로 보면은 2023년 9월에는 이재명 그때 당 대표 그때 단식 투쟁 와중에 해서 29표가 그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때 아니 찬성표가 나왔죠. 찬성. 그래서 아주 그 상당히 반란표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추경호 의원이 비교적 여야 통틀어서 뭐 무난한 인품 뭐 이런 거에 또
그 동정표를 불러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2022년 12월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때 그때도 별로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없었거든요. 노웅래 의원도 비교적 평소에 좀 부드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동정표가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개혁신당이 안 뽑았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이제 보면 여권에서 뽑았다는 건 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민주당에서 아마도 반대표가 나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추경호 의원 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당연히 통과는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건 민주당만으로도 이미 과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다. 근데 관건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되냐 마냐였었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경호 의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힘 해산하라고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기각했다고 사법부를 몰아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창렬 의원님. 이렇게 따지면 보수 제1정당 해산 위기 또는 사법부 해체 위기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시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거예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법부가 물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법부가 뭔가 국민의 불신을 좀 잃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인데 관건은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거냐 발부됐거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계엄 당일날 지난해 12월 3일날 말이죠. 여러 번 옮겼잖아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기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그러니까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과 또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 이게 통화를 한 건 분명해요.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 수는 없죠.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이건 뭐 추론인데 야 계엄 해제 그 표결 막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18명이 이제 그 당시 대표가 한동훈 대표였는데 한동훈 대표로 인해서 어쨌든 18명이 표결을 했고 계엄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중대 범죄라고 좀 봐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법원의 최종 판단 말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완전히 내란 중에 임무종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야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게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쎄요 도주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겠습니다만 전 증거인멸이라든지 중대범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단 사안 자체가 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건 좀 이 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노련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치구단 또 박지원 의원이 있죠.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결은 되는데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되는데 추경호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걸로 꼭 기각이 될 것 같다. 나도 내 예측이 틀리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추경호 의원 구속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은 보고 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구속은 아닌 겁니까?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계엄 당시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뭐 계엄군이라든지 뭐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 자체는 만들어졌지만 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계엄 해제를 표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방해를 지연을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이 지금 있는 것이라서 이 정황만으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면밀한 증거가 좀 필요한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통화 기록은 있는데 네. 근데 통화 기록에서 이제 그 나아가서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통화를 했다는 당사자들도 뭐 윤 전 대통령도 뭐 미리 말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어느 정도 또 해명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까지 하려면 이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추경호 의원의 뭐 휴대폰에서 다른 뭐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복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설령 그런 게 없고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그대로만 해서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제 실질 심사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조금 방어권을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 아마 재판으로 가서 그 혐의 유무를 가리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